네, 맞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그런 그 영양소들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어느 정도 충분하게 먹고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하게 먹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부 부족한 상태로 먹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노화로 끌고 가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오고 있고 그걸로 해서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뭐 한 일 주일 만에 2 주일 만에 그냥 나와 버리고 두 번 다시 약을 안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 고혈압, 당뇨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는요.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약물들에 의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말 아쉬운 것은 특별히 다른 방법들을 제안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정말 하느님같이 믿고 있는 그분들이 약만 줄 뿐이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또 물론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만은 부작용은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온 칼슘과 노인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혈압 당뇨를 위해서라도 이 칼슘이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온 칼슘, 칼슘이 고혈압과 당뇨에 어떤 작용을 해서 이것들을 좀 개선을 시켜 줄 수 있는지 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논문이 있는지 좀 찾아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칼슘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먼저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혈관 벽의 긴장도를 낮추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가 충분할 경우 혈압이 약간씩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의 경우 칼슘은 인슐린 분비와 세포 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 식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칼슘 섭취만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의 일환으로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논문이나 사례를 찾는다면 더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아드릴까요? 예, 찾아주세요. 칼슘 섭취가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 당뇨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5년의 한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을 약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메디칼 타임즈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령층에서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사망률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칼슘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복용량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칼슘이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칼슘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하게 먹어야 될지, 뭐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칼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혈관의 평활근도 칼슘에 의해서 수축 이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칼슘이다. 자,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챗GPT. 칼슘이 혈관의 수축 이완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이온입니다. 혈관 벽에는 평활근이 존재하는데 이 평활근의 수축은 칼슘 이온의 농도에 의해 조절됩니다. 혈관 평활근 세포 내로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이 칼슘 이온은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거나 칼슘 채널이 억제되면 평활근이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칼슘은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칼슘 섭취는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혈관이 수축이 잘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잘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칼슘이 혈관 수축에 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혈압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 모두를 조절하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은 혈관의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과도한 수축이나 이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 섭취가 충분할 경우 신체는 필요에 따라 칼슘 링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혈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의 적절한 이완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슘은 혈압 조절에 있어 균형 잡힌 역할을 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균형 잡힌 조절을 해준다. 그, 아까 말했던 과도한 수축이 되는 경우에 다시 더 정상적인 수축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어떻게 칼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물질이 자기 마음대로 이완도 시키고 수축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칼슘이 이렇게 균형 잡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칼슘이 세포 내 신호 전달과 조절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 칼슘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자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단백질 및 효소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아. 세포는 상황에 따라 칼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수축과 야. 이완을 모두 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너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칼슘 채널이나 관련 신호 경로를 통해 이완을 유도하고, 반대로 혈관이 너무 이완되어 혈압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여러 이온 채널과 펌프를 통해 세포 안팎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신체는 필요에 따라 칼슘 농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메커니즘 덕분에 칼슘은 상황에 맞게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일가에 그 금속류가 많이 있죠. 마그네슘, 칼슘, 바리움, 스트론튬,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몸속에서 일반적으로는 칼슘과 마그네슘인데요. 신경 전달부터 시작해서 수축, 이완 뭐 거의 그 우리 몸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중에 한 개가 칼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마그네슘도 이가의 금속이고 칼슘도 이가의 금속인데 왜 하필 마그네슘도 좀 하겠지만은 칼슘이 이렇게 메인이 돼 있느냐 이거거든요. 챗GPT 대답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뭐 하겠죠. 마그네슘이 아니고 왜 칼슘입니까? 칼슘이 신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칼슘은 세포 내 외의 농도 차이를 이용한 신호 전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칼슘 이온은 세포막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포 내 농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인체 구조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구조적 역할은 다른 이온, 예를 들어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독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셋째, 칼슘은 혈액 응고, 근육 수축, 신경 전달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칼슘은 핵심 조절자로 작용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칼슘은 이러한 다방면의 기능과 신체 내 풍부한 저장소, 뼈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칼슘이 신체에서 메인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 내가 대답해 줄게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카르복실기, 즉 우리 몸을 조절을 하고 있는 각종 물질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에는 기능을 하는 그 사이트가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있죠. 이 카르복실기하고 칼슘하고 친화성,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하고의 친화성에 의존해서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그 호르몬류들, 각종 단백질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적절하게 잘 기능을 한다. 자, 이것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과의 친화성이 마그네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챗GPT 그러한 논문들, 즉 카르복실기와 칼슘이 생체 내의 각종 그 물질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두 가지가 관련된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이 몸속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5가지만 지금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평가를 해주세요. 칼슘이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결합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생리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근육 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은 트로포닌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결합하여 액틴과 미오신이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둘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말단에서 칼슘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에서 방출되어 신경 신호를 전달합니다. 셋째, 칼슘은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들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여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혈액 응고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칼슘은 다양한 효소의 활성화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는 여러 효소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 다양한 대사 경로를 조절합니다. 다섯째, 칼슘은 세포 내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세포 내 칼슘 농도는 세포 자살 아포프토시스과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칼슘과 단백질의 카르복실 간의 상호작용은 인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명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칼슘이 단백질과의 친화성이 높아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마그네슘도 이가의 금속인데 안 되고 칼슘은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칼슘과 마그네슘 모두 이가 양이온이지만 생물학적 시스템에서의 역할과 상호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칼슘과 마그네슘은 세포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칼슘은 빠른 신호 전달과 즉각적인 반응에 주로 사용되며 마그네슘은 안정화와 조절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둘째, 칼슘 이온은 단백질의 특정 부위, 특히 카르복실기와 강하게 결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결합 특성은 칼슘이 신호 전달 및 다양한 생리적 반응에 즉각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마그네슘은 주로 ATP와 같은 분자와 결합하여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반응을 조절하고 DNA 합성, 단백질 합성 등 세포의 기본적인 대사 과정에서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그네슘이 칼슘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포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각기 다른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에 칼슘이 특정 생리적 과정에서 메인 조절자로 활약하는 반면 마그네슘은 다른 방식으로 세포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화되어져 왔다. 그런 식으로 얼부무려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왜 마그네슘은 안 되고 칼슘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전 세계 논문을 뒤져서라도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팁을 드리자면 나는 그 그러니까 이온 칼슘, 또 이온화된 마그네슘의 이온 반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온 반경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 5가지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칼슘이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마그네슘보다 특정 역할을 주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이온 반경 차이. 칼슘 이온은 마그네슘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커서 단백질이나 세포막의 특정 부위와 더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슘은 신호 전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결합 친화성. 칼슘은 단백질의 카르복실기나 특정 결합 부위와의 친화도가 높아 신호 전달 및 조절 작용에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친화성은 칼슘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신호 전달 속도. 칼슘은 세포 내에서 빠르게 농도 변화를 일으켜 신속한 반응을 요구하는 생리적 과정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 수축이나 신경 전달 같은 빠른 반응에 칼슘이 주로 관여합니다. 넷째, 생체 내 농도 조절. 칼슘은 세포 내 소기관이에 소포체에 저장되어 필요할 때 빠르게 방출되고 재흡수될 수 있어 신호 조절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생리적 특화. 칼슘은 혈액 응고, 뼈 대사, 세포 신호 전달 등 특정 생리적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칼슘이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진화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칼슘은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서 주요 조절자로 기능하며 마그네슘은 보조적이고 안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마그네슘하고 칼슘 중에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칼슘이 친화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 친화도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해서 친화도가 높다고 하는 건지, 왜 친화성이 높은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칼슘이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지는 이유는 주로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칼슘 이온은 마그네슘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크고 전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백질의 음전하를 띤 카르복실기와 더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슘은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활성 부위를 안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칼슘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단백질과 효소의 활성 조절에 특화된 역할을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칼슘이 세포 신호 전달,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친화도는 보통 결합 상수, 어피니티 컨스탄으로 측정되며 칼슘이 단백질의 특정 부위와 얼마나 강하게 결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칼슘의 경우 생체 단백질과의 결합 친화도가 높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칼슘의 이러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들이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친화성을 갖게 하여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정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마그네슘과의 친화성, 그러니까 친화도를 나타내는 그 상수, 그다음에 칼슘의 친화도, 이 두 가지를 숫자로 알려주세요. 찾아서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친화도 상수값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은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와 높은 친화도를 가지며 마그네슘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로 칼슘의 이온 반경과 전하 분포, 그리고 단백질과의 결합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더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특정 단백질이나 리간드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전문 화학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못 찾네요.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확실히 우리 몸에 있어서는 더 뭐 둘 다 뭐 중요한 기능을 하겠지만은 왜 그런지에 관한 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혈압 당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진조 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예, 그다음에 혈당이 떨어진 예, 딱 한 개씩만 좀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혈압 조정은 예, 비교적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고요. 예, 예, 혈압이 조정됐다. 예, 당뇨는 두 가지예요. 예, 당뇨도 쉽게 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는 오랫동안 칼슘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안 잡혀요? 아, 라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차이를 정확히 뭘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빨리 낫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예 뭐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딱 되시는 분도 예, 계시는데, 예, 저는요 2년 먹었는데 왜 안 잡혀요? 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인슐린을 이제 이렇게 직접 맞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뭐 심지어 30ml 하다가 20ml 하다가 5ml 하다가 이제 정상으로 돼서 네, 제가 네, 네. 인슐린을 내 배에 안고 자도 돼요. 예, 예,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자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30년을 그렇게 하다가도 저희 집 이제 이온 칼슘을 먹고 이게 서서히 정상이 돼서 뭐 이렇게 손톱 갈라지고, 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여성분들은 머리가 비교적 길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아, 하고 예, 예, 이렇게 하는 분. 그분은 손톱이 갈라져서 이거를 못 하는 아, 거예요. 예, 예, 자꾸 예, 걸리고. 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손톱에 하는 거 있잖아요. 칠하는 매니큐어, 거. 예, 아트. 예,
하는 게 꿈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정말 인슐린을 안 맞아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음. 손톱도 단단해져서 예, 이제 예. 이것도 할 수 있고 네, 네, 네. 손톱에 이런 거 칠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는 네. 분도 계셨는데 또 일부 몇몇 분들은 아, 왜 나는 조정이 안 돼요. 음. 그거는 제가 알기로 결국은 당은 췌장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 급성 췌장염이 예. 와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도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음. 형님 나 급성 췌장염이 와서 병원에 왔는데 네. 여기 병원 그 침대에서 예, 예. 내려오지도 못하게 한대.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야, 너 막 칼슘 안 먹었지?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예. 칼슘 먹어야 답이다. 염증 없애는 데는 탁월하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병원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사무처 직원한테 이제 그 편의점에서 저희 이 칼슘을 따라 놓으면 약간 노란색이 나잖아요. 예. 노란색 음료를 사서 다 쏟아버리고 예. 칼슘을 채워서 예. 사무처 직원한테 메토실 누구한테 좀 갖다 주라고 예, 예. 주스잖아요. 예, 그냥 예. 갖다 줬어요. 그거를 내가 하루에 1리터씩 먹어라 예, 그랬어요. 예. 이틀 돼서 2병을 먹었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피 뽑아가고 다 검사를 하는데 어쨌든 피에 염증이 없이 나온 거예요. 와. 네, 네. 그래놓고 3병 더 먹어야 퇴원한다. 네, 네. 그 전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병을 그때는 제가 못 가고 우리 여직원한테 시켜서 똑같이 그 병원에 슈퍼에 가면 이런 노란 색깔 나는 주스가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6병 사서 쏟아버리고 예, 예. 칼슘을 6병 넣어서 그 슈퍼 봉다리에다 예, 예, 예. 꽉 점매서 예. 메토실 누구 주라고 주고 오면 된다. 예. 그래서 전해줬어요. 예, 예. 그럼 결국은 5병 먹었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예. 그리고 5병 먹고 하루나 이틀 후에 퇴원했어요. 급성 췌장염이 온 저보다 3살 어린 예. 58년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네. 그리고 칼슘 5병 먹고 2, 3일 있다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예. 의사들은 이 사람이 왜 퇴원을 하는지 급성 췌장염이 예. 염이 없어졌잖아요. 예. 혈중 염증 수치를 재니까 염증이 없잖아요. 네. 사람도 칼슘 먹으니까 기운이 났으니까 멀쩡하고 예. 거기에 갸웃하면서 결국 퇴원하라고. 퇴원해서 지금은 이제 칼슘 먹기를 열심히 하면서 예. 형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즉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가 되려면 췌장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챗 GPT도 알려줬지만 세포를 수축 이완하는 데 작용한다. 예. 그러면 우리는 미세 조직이 전부 세포잖아요. 네. 근데 뭐 부정맥이 없어지는 사람, 심장으로 치면 예. 저처럼 이 위에 염증이 없어지는 사람, 식도염, 위염 또는 뭐 신장염은 아주 빨리빨리 안 낫고 천천히 낫더라고요. 예. 사례를 보니까 췌장염이 그렇게 이제 췌장의 급성으로 생긴 염증이 없어졌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췌장이 건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췌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해서 당이 조절될 텐데 예.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 분비 못하니까 주사로 자기에다 꼽아야 되잖아요. 예. 저는 즉 췌장이 건강하게 되는 사람은 빨리 당이 잡히고 췌장이 건강하게 못 되는 사람들은 당이 안 잡힐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예. 그러면 왜 칼슘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당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안 잡히냐. 그럼 결국은 췌장이 빨리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더디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결국은 오장의 기운이 활발할 때는 예.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데 오장 중에 특히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나중에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네. 그래서 칼슘이 역할을 다른 사람이 열을 할 거를 예.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일밖에 못하니까 예. 신장이 안 좋아져서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이나 압이나 뭐 이런 뭐 좋아지는 속도들이 예. 현저히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음. 저는 이제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 형 대표님 회장님 나 이제 당 정상으로 찍혔어요. 음. 어쩌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1년도 지나고 1년 6개월도 지나고